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설명과 공감을 더해줄 멘토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동아인 여러분 반가워요. 앞으로 함께할 심리 멘토 이도원입니다. 선생님, 봄을 알리는 3월이 되면서 설렘으로 가득 찬 신입생의 대학생활이 시작되었네요. 저도 그 당시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이 제일 긴장되죠. 저도 소라씨와 함께할 심리 매뉴얼의 첫 출발이 떨리기도 하면서 많이 설렙니다. 저도요. 3월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새학기에 함께 심리 매뉴얼도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먼저 현대인의 병이라 불리는 증후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네, 멘토 선생님과 함께 심리 매뉴얼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의 증후군은 어떤 건가요? 소라씨, 잠깐만요. 증후군을 설명하기 전 이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윤종신의 쿠바 샌드위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지네요. 소라씨, 샌드위치를 좋아하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샌드위치가 오늘 설명해줄 증후군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사이사이 음식이 끼워져 있는 샌드위치의 특징. 이와 비슷한 증후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샌드위치 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죠. 샌드위치 증후군이요? 음식 이름의 증후군이라 심각한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증후군인가요? 이름만 들었을 땐 되게 재미있는 증후군 같지만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슬픈 마음의 병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빗대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미생이라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잖아요. 그럼 직장인들의 증후군인가 보네요. 역시 소라씨는 눈치가 빠르네요. 샌드위치 증후군은 미생에 나오는 직장인 중에서 오과장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오과장이요? 오과장은 평범한 가장에다가 직장 생활에서 후배와 상사에게 치이지만 열심히 자기 일하는 직장인이잖아요. 어떤 점이 샌드위치 증후군이라는 거죠? 빵 사이에 껴있는 재료들처럼 후배들과 상사들에게 압박을 받는 오과장의 모습이 샌드위치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래에선 부하 직원들, 위에선 상사들로 인해 중간 관리층이 소갈이하는 증후군이군요. 그렇죠. 젊고 뛰어난 후배들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상관들은 이를 성과가 미흡하다고 다그치고 그 사이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미생을 보면서 오과장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마음의 고통까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으니 겉으로 잘 모르죠. 그러고 보니 미생의 신샌드위치 증후군을 앓는 캐릭터도 있네요. 네? 아까 이야기한 샌드위치 증후군과는 다른 병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샌드위치 증후군은 실제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면당한다고 느끼는 병이에요. 그럼 소라씨,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미생의 어떤 인물로 이 증후군을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어반자카파의 Just a Feeling. Just a feeling, 느낌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 just be waiting. 이젠 준비가 됐어. 너를 내게 줘, 내가 갖겠어. 멘토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신샌드위치 증후군은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장그래라고 생각하나요? 미생 초반부에 다른 인턴들과 같은 팀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신샌드위치 증후군이라 할 수 있죠.
소라 씨 잘 이해하고 있군요. 이 두 가지 샌드위치 증후군은 흔히 직장인의 증후군이라 불리며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멘토 선생님, 요즘엔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들도 이런 소갈이를 하고 있지 않나요? 무한 경쟁사에는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해당되니까 말이에요. 네, 소라 씨 말이 맞아요.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샌드위치 증후군이 변변히 생겨나고 있죠. 성적 때문에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로 생각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해합니다. 경쟁사회가 불러온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가지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샌드위치 증후군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바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심하죠. 그럼 계속 압박감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단번에 효과가 있진 않지만 조금씩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나아질 거예요. 먼저 압박을 주는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멀리 여행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시간상 여행이 불가능하다면 여유롭게 주변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생의 오가장처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사와 후배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잖아요. 아, 그럼 장그래처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극복 방법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증후군은 드라마 속에서만 나타나는 허구의 병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넘어갈까요? 몽니의 돈 내요. 추억이 돋네요. 나를 두고 다른 품으로 갔던 그 밤이 생생해요. 그리움 돋네요.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상황극을 통해 다양한 성격 유형을 알아볼 텐데요. 멘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옷가게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타입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상황극부터 볼까요? 어서 오세요. 손님, 찾으시는 옷 있으세요? 봄이 다가오고 해서 파스텔톤 자켓 하나 사려고요. 저기 마네킹이 입은 거 보니 예쁘던데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손님 피부톤이 밝아서 잘 어울릴 거예요. 막상 입으니 색이 너무 밝아서 튀는 것 같아요. 무난한 검은색 자켓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여기 이 옷도 한번 입어보세요. 검은색도 괜찮은데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나요? 역시 봄에는 밝은색 옷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입어본 옷 한 번 더 입어볼게요. 네, 입어보세요. 어때요? 이걸 하시겠어요? 예쁘긴 한데 밝은색이라 몸이 부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저만 언니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역시 검은색이 더 나으려나? 그러면 검은색 자켓도 한 번 더 입어보고 둘이 비교해봐요. 네, 그럴게요. 이 옷도 예쁜데 너무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쩌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이 옷 저 옷 다 입어봤지만 결국 선택을 못하고 집으로 가는 저. 무슨 타입인가요?
어느 것 하나 선택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보고 있는 제가 다 답답하던데 소라 씨는 어땠나요? 어제 음식점에서 메뉴 선택할 때 결정을 못했던 기억이 나서 손님의 마음이 공감되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무얼 하나 결정 못하는 타입이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타입입니다. 어릴 때 많이 들어봤던 그 질문이요? 네, 맞아요. 제가 지은 이름인데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설명해드리기 전에 소라 씨는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엄마와 아빠 둘 중에 한 명을 고르지 못했어요. 누굴 선택할 수가 없었죠.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선뜻 하나를 고르지 못하는 이 성격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상황과도 딱 맞으면서 이름을 재치 있게 잘 지었어요. 고마워요. 요즘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 많아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던데 소라 씨도 알고 있나요?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결정을 못하는 이 타입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타입은 스스로 결정을 못해 남에게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주로 받아들이죠. 맞아요. 저도 어제 결국 음식점에서 점원이 추천해준 음식을 주문했었거든요. 네, 이 성격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다간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대한 책임까지 남에게 돌릴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멘토 선생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타입에게 좋은 팁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선뜻 결정을 못하는 이 타입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오래 생각하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으니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할 게 많아지고 판단이 흐려져 선택이 더 어렵게 되죠. 아, 생각할 때 주의해야겠네요. 저도 무언가를 사거나 선택할 때 고민을 하는 편이라 저만의 극복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방법인가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 날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오,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저는 조금 독특한 팁을 말해줄게요. 시계를 이용해서 결정하기입니다. 시계를 이용한다고요?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시계를 보지 않은 채 12시간을 내등분합니다. 내등분한 영역에 번호를 매기면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간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즉, 그때 시계의 분침이 가리키고 있는 영역의 번호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와, 시계를 이용한 재미있는 팁이네요. 저도 다음에 한번 실천해봐야겠어요. 네, 혹시 주변에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타입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멘토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 배워가네요. 그럼 오늘 극적인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장재인의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느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Baby 전할 수 있는 순간을 잡아놓지 않아 두 손에 품은 나의 마음을 너의 곁으로 너에게 오늘 멘토 선생님과 함께 현대인이 소갈이하는 마음의 병, 샌드위치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미생이라는 드라마와 함께 설명을 했었죠. 다들 자신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나요? 그리고 극적인 심리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극을 통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타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멘토 선생님만의 새로운 팁까지 더해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심리를 통해 공감과 재미를 느꼈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전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 심리 멘토 이도현이었습니다.